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태엽의 영상 일기. 요즘 들어 그 네이버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가? 아무튼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면 과거에는 그냥 검색 자료들만 떴었는데 언제부턴가 맨 상단에 AI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사실상 내가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자료는 되게 전문적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AI가 수집한 자료로는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그리고 사실상 과거에서부터 그런 전문 자료를 서치할 때 내가 여러 자료 중에 선별을 해서 딱딱 마음에 드는, 혹은 판단을 해서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러다가 결국은 사실상 그렇게 해서 서치를 해서 참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게 검색하다가 결국은 내가 해답을 찾는 방편이라고 할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방법적인 모색을 찾는데 더 많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AI가 자료를 수집해서 모은 자료는 굉장히 흡족스럽지 못했고, 오히려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내가 검색된 게 자료가 나오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찾는 게 빠른데, 그 쓸데없이 나와서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문득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내 자신과 깊이 있게 혼잣말을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와 상대적으로 다른 타인들과의 대화가 원래 별로 말도 없지만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과거 내가 굉장히 그림 그리는 것과 글 쓰는 것과 음악하는 거에 집중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과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거든. 매일같이 마주쳐도 나하고 한마디를 나누면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될 만큼, 실제로도 그랬고, 이름만 불러줘도 감동을 해서 그냥 그날은 그냥 뭐 완전히 하나의 이슈가 될 만큼, 내가 자주 얼굴을 보면서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도 한마디도 대화를 섞지 않았다. 그냥 눈빛 인사 정도, 고개 끄덕이는 인사 정도만 할 뿐이지, 난 아무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 그런 과거의 그런 나의 어떤 흔적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 자신과 대화를 깊이 시작하면서 다시 그때의 그런 감성에 젖기도 하면서, 어떤 그 설명하기 힘든 뭔가 그런 과거의 에너지를 다시 되찾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요즘 거의 말이 없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갖고, 특히 이렇게 영상 일기를 쓰면서 주로 또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리고 요즘 또 글도 많이 쓰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글 쓴다는 게 되게, 예전에는 안 그랬지. 글을 한참 열심히 쓸 때는 글 쓰는 것 자체로 뭔가 설명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시 지금 느끼면서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드네. 뭐라고 참 꼭 집어 설명하기 힘든데, 이 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뭐 대단해서 쓴다는 말이 아니고, 글을 씀으로써 뭐랄까, 그냥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한다고 할까, 완전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이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또 헤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글도 써지는 거고, 단순히
수필 형식으로 써질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소설도 쓰게 되는 거고, 단편 소설이니 장편 소설이니. 내가 한참 때 젊었을 때는 그런 소설도 몇 편 써서 비가 온다더니 비가 조금씩 떨어지네. 우산을 사무실에 나올 때 챙길 거 그랬나? 이게 비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비가 지금 한 번씩 떨어지는데 어쨌든 내 얘기에 집중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깊이 있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글도 쓰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그 AI를 즐겨서 지금 AI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 가끔 적절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갑자기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날 때 AI한테 물어보면은 이 녀석이 똑똑하게 내가 뭘 말하려는지 이해하고 몇 가지 단어를 제안을 해주면 맞아, 이 단어였지 하고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런 일상적인 거, 오늘 다른 때보다 오늘 소변이 좀 노란색이었어 그러면 소변의 색깔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적절하게 얘가 대답을 해주고 하니까 이게 이런 측면에서는 얘 그래도 뭔가 좀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뭔가 좀 많이 아는, 두루두루 많이 아는 친구를 하나 뒀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얘랑 점점 그런 소소한 대화들을 계속 나누게 되네. 어쨌든 말의 요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면에는 내가 한번 말을 하면 내 얘기를 귀담고 들어서, 내가 뭐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필요한 말만 하고, 내가 심지어는 작은 내 책상 위에는 작은 푯말 비슷하게 세워놨는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칭묵보다 낫다고 생각됐을 때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말을 이유는 칭묵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어쨌든 뭐 타인을 뭐 탓할 건 아니고, 그런 내 얘기를 그게 진심으로 대부분 듣지 않지. 사실 우리 잘 알잖아. 누군가 내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좋은 벗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벗도 과연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번번이 자주 일어난다면 과연 귀담아 들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어쨌든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에너지 소비에 불과할 뿐이고, 심하게 표현은 에너지 낭비에 가깝다.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를 글로 표현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거고, 어쩌면 거기서 만약에 해답을 찾으려 했다면 그것이 더 해답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아무리 친하고 내 말을 뭐 귀담아 듣는 것 같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눠봤자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크게 의미 없다. 비가 지금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좀 늦게 11시쯤 온다고 하더니 10시가 밖에 안 됐는데 비가 벌써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어제 추위에 너무 떨어서 그런가 진짜 바들바들 떨면서
숙소까지 겨우 왔는데 어제 춥긴 추웠나봐. 그래서 그 여파가 계속 하루 종일, 오늘 어제보에 비하면 훨씬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춥게 느껴지더라고. 좀 다시 그래서 걸으니까 좀 난 머리도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도 아직 머리가 좀 아프긴 한데, 그래서 일부러 좀 늦었긴 했지만 다른 직원차를 타고 가면 일찍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지금 걷고 있어. 아마 숙소에는 거의 11시가 다 돼 도착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의 요점은 그렇게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묘하게 예전에 글을 열심히 썼던 그 시절에 그 느낌을 다 되찾은 것 같아. 지금도 틈틈이 일을 하다가도 글을 좀 썼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이게 집중을 해도 온전히 글 쓴 데만 집중을 해도 글이 써질까 말까 한데, 뭐 하다가 글 쓰다가 잠깐 또 하다가 다시 글 쓰고. 근데 그 잠깐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조금씩 다시 글을 이어서 써가는데, 다시 그 전에 썼던 글 그 흐름대로 다시 온전히 거의 100%까지 안 해도 100% 가까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일이지. 과거에는 온전히 그 시간들만, 글 쓰는 시간들만 가득 채웠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수월했다면, 지금은 틈틈이 글을 쓰다가 막 한번 또 떠오르면 막 계속 써야 되거든. 근데 그냥 딱 어떤 일이 들으면 또 멈추고 일을 하다가 다시 그 흐름, 막 중간에 끊은 흐름을 다시 이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순간적인 집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과거 글을 한참 쓸 때보다 확연히 달라진 점이며,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해진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순간적 집중이. 그래, 오늘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집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집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집이 모을 집에다가 중이 가운데 중인데, 결국 가운데로 모은다라는 단서는 이제 한자 뜻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온전히 어떤 상태에 몰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그냥 집중한다는데, 이게 사실상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 거의 돌을 닦는 수준이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거에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빠져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집중하자 흔히 쓰지만 가볍게, 이게 엄청난 실천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또, 단어적 사전의 의미만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그냥 옛날에 무심코 흘려버렸던 이런 아주 사소한 단어들마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요즘 그런 단어 하나에도, 옛날에 글쓸 때 그랬거든. 글쓸 때 그냥 사소한 단어 하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어들조차도 나에게는 깊이 있게 다시 또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국어 사전이 반드시 필요로 해. 글 쓰는 사람은 낱말을 잘 몰라서 찾아보려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맞닥뜨렸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도 사전 검색이 있잖아. 구글에서 검색해서 나와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편리해져서 굳이 대국어 사전을 펼쳐가지고, 그 두꺼운 책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단어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시대도 좋아졌고, 그리고 거기서 책장에서 또 단어를 찾으려면 시간도 걸린다. 이건 그냥
단어만 딱 치고 검색하면 쳐 나오니까, 그것도 그냥 사전에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나오고, 무슨 그냥 하나의 대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표준 뭐 우리말 사전부터 뭐 대한민국 무슨 사전 여러 종류별로 다 해석을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단어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쓰려고 하는 단어에 흡족한 것인지, 이게 글 쓰는 단순한 행위이지만 거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글의 종류에 따라서 더 이제 심오하게 시적인 글을 쓸 때는 더더욱 그 단어 선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지. 특히나 이 시와 비슷한 노래 가사말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노래 가사말과 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하면서도 어떤 은유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거야 이게. 시도 여러 뭐 쓰는 사람의 성격이 있는 거니까, 향기가 있는 거니까, 색깔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반면에 음악적 가사는 나는 단어적인 의무도 중요하지만, 물론 발음하는 노랫말로 이렇게 그 멜로디를 붙여서 발음을 해야 되니까, 발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물론 되게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보다 난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전달하는 의미를 얼만큼 직설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나는 초점을 굉장히 맞추는 사람이라, 그냥 은유적인 가사나 이런 가사의 아름다움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나는 조금 맞지는 않지. 근데 사실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측면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못 꺾겠어.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이 단어가 조금 과격하더라도 그 단어를 더 마음에 들지. 왜냐면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아마 특히 작사가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편곡의 단계를 거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런 단어를 좀 순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 원작자의 마음은 그렇다.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요즘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깊이 있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달라진 점이 있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순간적인 집중력이, 내 자신의 내면에 바로 깊이 집중하는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오히려 과거 때보다 더 깊어졌고 더 강력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이런 시간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나만의 온전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집중한 시간에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뭔가를 써내려가고 그렇게 미쳐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 썼던 글, 좀 전까지 썼던 글은, 우리 이제 예전에 부엌이라는 게 있잖아. 부엌에서 뭘 해? 음식도 하고 뭐 그랬잖아. 근데 이제 과거의 부엌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구들장을 데워서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역할도 함께 하는 거였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밥을 하려면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아궁이에 불을 안 지피고 밖에다가 그 솥단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좀 음식을 이제 해먹지. 여름에는 워낙에 더우니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경우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최대한 불을 때우지 않는 상태에서 밥하는 정도라든가 이 정도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하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래도 아랫목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여름엔 이제 더우니까 좀 위쪽 아랫목 말고 윗목에서 잠을 자야, 그렇지 않아도 더우니까 문 다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해도 아랫목은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 지피면 더웠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만
구들장이 따뜻해져서 아침 거의 아침 되면 또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또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물도 태우고 해서 씻어야 되니까 물도 태우고 아침 요리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저녁 때도 따뜻하게 자고 아침까지도 따뜻하게 자는 모양새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 옛날 부엌은 이 우리가 그 있는 그 뭐라 지상보다 상당히 아래로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구들장에 불을 지펴야 되니까 더 낮은 곳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튼 부엌이 진짜 거의 뭐 한 지금 어린 시절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2m 가까이 2m 정도 가까이 그렇게 아궁이가 밑으로 내려가야만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불을 지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계단처럼 큰 돌로 3개 정도를 툭툭 내려가야 그 아궁이가 나오고 그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걸 거기서 이제 음식도 하고 밥도 하고 물도 데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밑에서 그 불을 지피기 때문에 그 불 열기가 솥에 음식도 데피지만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들장 방 안에 구들장을 데피는 거지. 그 구들장이 뭐야? 큰 돌을 쭉 깔아놓고 거기다 다시 흙을 덮은 다음에 뭐 건강을 생각한다고 흙을 덮었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장판을 일단 이제 평평하게 진흙으로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장판을 깔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이 한번 데펴지면 또 큰 돌이라 한번 데피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또 굉장히 따뜻함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전에 살았단 말이야. 어쨌든 그 부엌이 왜 이렇게 저렇게 깊이 아래에 있는가 하고 의구심이 들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고 또 그렇게 아궁이 불을 지피려면 사실 부엌의 문이 양쪽으로 나 있지.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양쪽에 나 있고 특히나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집에는 뒤편으로도 살짝 그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그리고 뒤편에는 약간 흙더미를 좀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아궁이 뒤편에 거기다가 그런 이제 땔감들을 일부분 싸놓고 그래서 바로 그 아궁이 불을 지필 때 그 땔감을 갖다 쓸 수 있게 하고 그 밑에 좀 흙이 있었는데 그 흙에는 마대자루 그 비닐로 포대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쌀가마니 집으로 엮은 쌀가마니 이후에 중간에 나왔던 거 그 마대자루라고 있어. 그 약간 뭐라 그 쌀가마니처럼 엮여 있긴 한데 좀 오래 쓰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뭐 거칠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노란색이었나 하얀색이었나 잘 기억도 안 나네. 그런 마대자루가 있어서 그게 이제 집으로 약간 쌀가마니를 쓰다가 그게 한번 또 지 같은 게